시니어분들은 무리한 일정을 잡으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에 3,000km를 이동하고 탈이 났지요. 근데 7년 전에 똑같이 갔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안녕하세요. 길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행 중 건강관리에 관한 겁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젊은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근데 젊은 분들도 참고 삼아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술이나 세월에 장사가 없는 것처럼 바삐 다니는 긴 여행에도 장사가 없어요. 세계 일주는 생각보다 고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꿈이지요. 근데 시니어분들은 혈압이나 당뇨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계 여행을 못 간다면 너무너무 서운한 일이죠. 이런 정도의 만성질환은 대부분 관리하면서 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죠. 사실 저도 혈압과 고지혈증을 관리해야 되는 처지인데요. 그런 저의 관점에서 제가 긴 캠핑카 세계 여행을 위해서 건강과 관련돼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가능한 최대한 좋은 상태를 만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미천이에요. 떠나시기 전에 송별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직장 생활을 마치고 바로 떠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송별식이 너무 진하면 병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잘 안 되지요. 제가 퇴직하고 바로 출발한 케이스인데요. 대부분의 송별 모임을 점심으로 잡았어요. 직장생활 다 해보셔 아시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소주 한잔 해야 된다는 민원이 좀 있었죠. 일단 여행을 시작하면 조금씩이라도 매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10,000km쯤 대륙횡단을 하면서 운동을 하나도 안 하시던 분이 대륙횡단이 끝날 때쯤에 허리로 상당히 고생을 했노라 하는 후회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아령이나 밴드 같은 작은 크기의 운동기구를 준비를 해서 틈틈이 운동을 해야 되고 최소한 스트레칭이라도 매일 해야 됩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는 또 이게 필수지요. 사실 좋은 거는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면 캠핑장을 몇 바퀴 도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여행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제 몸 컨디션이 출발할 때보다 좀 못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거, 시니어분들은 무리한 일정을 잡으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에 3,000km를 이동하고 탈이 났지요. 근데 7년 전에 똑같이 갔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넉넉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나 남미 같은 데는 대륙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도시를 가려고 해도 500km쯤 가야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이틀에 나누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이런저런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몇 년씩 걸리는 세계 여행을 갈 때 약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3년, 4년씩 약을 처방해 주지는 않지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연락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6개월까지는 처방이 되고요. 그리고 학업이나 해외 근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더 길게도 처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1년 동안 처방을 해주셨지요. 그런데 저보다 더 길거나 짧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케이스, 이건 편법인데요. 의사와 상의해서 평소에 먹던 약을 2배로 처방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소에 20mg짜리 약을 먹고 있었다. 그러면 40mg으로 처방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실제로 먹는 거는 평소대로 먹는 거죠. 그러면 복용기간이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들은 얘기예요.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1년치 약을 모아도 부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먹는 혈압약은 블리스터 포장이라고 해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크지요. 한 달치가 지금 이것보다 더 많았어요. 이건 뭐 다른 약인데 1년치를 먹으면 바카스 한 박스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가급적 짐의 양을 줄여야 하는 여행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같은 효능의 부피가 작은 약으로 처방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처방을 받은 것이 이 녀석입니다. 300알, 10달치인데 10개월치가 이 정도니까 바카스 한 박스 대 이거 한 병. 부피가 굉장히 줄어지요. 배낭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캠핑카에 여유롭지 못한 공간을 절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약과 관련된 거 한 가지 더. 남미나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을 가려면 말라리아 약을 준비해 가셔야 되는데 이거 한국에서 사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의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으시고 보건소 주변에 있는 약국에서 사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저도 말라리아 약을 사가지고 갔지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꼬이면서 아마존 밀림 근처도 못 갔지요. 안전에 걸친 세계여행을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들어오셔서 건강검진도 받고 필요한 것도 챙기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좀 쉬다가 나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한 1년쯤 지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생겨요. 쓰던 장비 중에 이것저것 고장이 나기도 하고 국제운전 면허증도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중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람도 좀 정비하고 장비들도 좀 정비하고 그러는 게 좋습니다. 장기 여행을 할 때는 사는 집도 뭐 어찌어찌 해서 월세를 주고 가면 여행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저희처럼 예상치 못한 일로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니어분들은 그냥 놓고 나가시는 걸 권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얼마간 지내게 되면 건강보험이 자동적으로 정지됩니다. 근데 건강 문제로 한국에 들어오면 이걸 먼저 풀어야 되겠죠. 저절로 안 풀립니다. 자동으로 풀린다고 했는데 일주일 지나도 안 풀리더라고요. 일단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출입국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고 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면 그 사이에 건강보험이 풀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정급하면 그냥 서울로 바로 들어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이 적용된 금액은 나중에 환급받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비보험도 대부분 들고 계시지요? 외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 실비보험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시기 전에 납부정지를 해놓고 나가시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행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환급을 받으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